매일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잠이 줄어드는 걸까요? 왜 새벽마다 자꾸 눈이 떠지고 낮에는 졸린 걸까요? 젊은 시절에는 푹 자고 일어나는 게 당연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건지 궁금한데요. 혹시 요즘 들어 여러분도 눈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짓말을 하고 체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깊은 숙면을 취해야 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노화가 약 5년은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수면 부족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나이보다 최소 5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65세가 70세처럼 보이고 75세는 80세처럼 보인다는 말인데요. 한편으로는 죽음을 더 앞당기는 것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제부터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지하면서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이것 한 숟가락만 실천하시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수면에 관하여 의사들은 물론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조언을 모아 효과적인 수면 방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알게 되신다면 매일 밤 반복되는 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밤마다 뒤척이시나요? 불을 껐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새벽이 되어버리는 그런 밤, 익숙하시지요? 이럴 때 수면제를 쓰지 않고도 숙면을 부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꿀 한 숟가락인데요. 설탕도 아닌데 꿀이 잠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정교한 생리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꿀은 우리 몸의 혈당을 살짝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당분 섭취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지요.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과 경쟁하는 다른 아미노산들을 제거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트립토판이 더 쉽게 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의 전구물질입니다. 즉, 꿀을 통해 뇌에 더 많은 트립토판이 유입되면 멜라토닌 합성이 촉진되고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꿀을 한 숟가락 녹여 마시는 꿀물은 소화에 부담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수면 루틴으로 더없이 좋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온도, 그리고 달콤한 맛이 주는 심리적 만족감은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위안이 아니라 신경계를 이완시키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는 자연의 방식입니다. 잠에 들려고 누웠지만 계속해서 정신은 맑아지고 잠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침대에 누워 계속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이것 한 잔 어떨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인데요. 우유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기분 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반쯤 맞고 반쯤 틀렸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몸 안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칼슘인데요. 이 칼슘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걸 돕는다는 것이죠. 즉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트립토판과 칼슘이 함께 작용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 효과는 입증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우유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에 더 쉽게 들었고 깊은 수면 상태도 오래 지속됐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서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으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화인데요. 당장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기보다는 매일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수면 신호처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반복되는 루틴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다음날 컨디션도, 집중력도, 감정 컨트롤도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밤부터 따뜻한 우유 한 잔 어떠세요? 여러분의 밤이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우유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어요. 바로 따뜻한 차 한 잔인데요. 그 중에서도 캐모마일 차는 수면에 정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향이 은은하고 부드러워서 마시기에도 부담이 없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기분 좋은 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캐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뇌 속의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캐모마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효율성이 높아졌고 깨어있는 시간도 짧아졌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즉, 더 쉽게 잠들고 더 깊게 자고 덜 깨는 것이죠. 이 캐모마일 차는 따뜻하게 마셨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몸의 온도를 살짝 올려주면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수면 유도에 매우 중요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30분 전 조용한 공간에서 캐모마일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그 자체로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밤 차도 마셔보고 우유도 마셔봤는데 뭔가 아쉬우셨던 분들이라면 이 과일 하나 꼭 기억해 보세요. 바로 타트 체리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 수면제처럼 입소문을 탄 과일인데요. 특히 타트 체리즙은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타트 체리는 멜라토닌 함량이 유난히 높은 과일입니다. 우리가 수면제에서 기대하는 멜라토닌이 타트 체리엔 자연적으로 다량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트 체리가 먹는 멜라토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그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7일간 타트 체리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평균보다 길어졌고 무엇보다 깊은 잠을 자는 비율, 즉 수면 질이 확연히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더 잘 잔다는 게 포인트지요. 재미있는 것은 타트 체리의 효과가 연령과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는 것인데요. 75세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수면장애로 수년간 고생하시던 분이셨는데 수면제는 부작용이 심해 자주 드실 수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타트 체리즙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밤중에 깨는 일이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운 느낌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타트 체리 전도사가 되셨지요. 매일 저녁 한 잔, 그 루틴 하나로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선택지는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잠들기 직전 선택해 보세요. 꿀 한 숟가락,
따뜻한 우유 한 잔, 은은한 캐모마일 차 한 잔, 이렇게 수면을 유도하는 루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루틴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직전 작은 습관 하나 바꿔보세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수면제와 같은 약 없이도 스르르 잠드는 건강한 밤이니까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수면을 유도하는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황금 수면을 위해서는 꾸준한 습관이 필수인데요. 특히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다음에 소개할 습관들을 일상에 녹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습관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는 것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상 시간을 정하고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나 8시에 기상하겠다고 정하셨다면 알람을 꼭 맞춰두세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어 밝은 빛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여 알람 없이도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특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주말에도 출근 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노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82세의 한 어르신이 이 방법을 실천하여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워 고생하셨고 병원까지 다니며 의사들과 상담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기상 시간은 이러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수면 시간을 뒤죽박죽하는 것은 사회적 시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해외여행 후 시차 적응을 다시 해야 하는 것과 같아 날이 갈수록 더더욱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을 시작해 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그런가 하면 운동 역시 수면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운동의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 주목받을 만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필수인데 어떤 시간대에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수면에 주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그만큼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아침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정도의 간단한 운동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격렬한 운동을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운동은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 시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인데요. 운동을 꼭 하루에 1시간씩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꾸준히 하고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히 적게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요. 또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절대 무리해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의자에 앉아 스트레칭을 하거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효과적이지요. 중요한 것은 일부러 운동장이나 헬스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한 가벼운 운동들은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수면 패턴이 더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은 적당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의 강도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에 이 한 가지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바로 술과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술 한 잔이 잠을 쉽게 들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오후에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드시나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술은 처음에는 확실히 졸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에 잠은 깊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잠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술을 마시면 중간에 자주 깨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며 심지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즉, 숙면을 취하기에는 자기 직전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일 술을 마시게 된다면 과음할 수 있는데요. 술을 마시는 횟수를 2회에서 3회 정도로 줄이고 양도 하루 한두 잔, 맥주 한 캔이나 와인 한 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주도 너무 짜거나 기름진 것은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카페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몸에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약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10시까지도 카페인이 소량이라도 몸에 남아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더 민감해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커피나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가급적 오전에 마시고 오후에 마시는 것은 꼭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 무언가를 마시고 싶다면 루이보스 차나 허브차,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당장은 커피 없이 하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서서히 끊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낮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낮잠을 자면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낮에 졸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자면 밤잠을 망칠 수 있다고 걱정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낮잠은 밤잠을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일까요? 비결은 바로 시간과 타이밍입니다. 낮잠은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상 자게 되면 오히려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시간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낮잠을 자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바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인데요. 사람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낮잠을 자면 더 효과적인 것이죠. 만약 낮잠을 조금 자야겠다 싶다면 점심을 먹고 나서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20분 타이머를 맞춰두세요. 이때 완전히 깊은 잠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이 꼭 오지 않아도 잠깐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요. 단 너무 길게 자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67세의 한 남성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곤함을 느껴 매일 낮잠을 20분 정도 자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신기한 것은 밤잠의 질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밤에 자주 깼고 잠들기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짧은 낮잠을 통해 하루 동안의 피로가 해소되었고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짧은 낮잠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수면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황금 같은 수면을 위해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 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스마트폰 없이는 잠 못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눈으로 시청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도 영상을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때 눈으로 다른 것을 보기보다는 편히 누워서 영상을 틀고 귀로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귀로 듣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수면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만약 최근 들어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나요? 그렇다면 내 집안의 침실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면 유도 센터들을 방문하면 꼭 말을 해주는 것 중 하나인데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위해 침실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은 생각보다 숙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지만 여러분의 침실이 깊은 수면에 적합한 공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권장합니다. 조금 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약간 시원한 환경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서늘한 방에서 자는 것이 더운 방에서 얇은 이불만 덮고 자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수면을 제공한다고 하지요. 잠들기 직전 침실은 꼭 어두운 환경과 조용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작은 LED 불빛 하나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시계 불빛, 핸드폰 충전 중 나오는 불빛,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빛까지 신경 쓰인다면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안마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 불이 아예 없다면 잠들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약한 수면등을 켜고 잠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도 숙면에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코골이, 외부 교통소음, 이웃 소리 등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음을 피하기 위해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지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백색 소음을 들을 수 있는데요. 강물 소리, 빗소리, 자판기 소리 등 일정한 배경 소음이 오히려 잠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소리의 경우 사람마다 잠이 잘 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더욱 좋지요. 그리고 침대와 이불, 베개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사용한 매트리스는 교체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중간 정도의 단단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또 하나의 팁은 이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세탁해 주어야 하고 베개 커버는 자주 교체할수록 좋습니다.
깨끗한 침대에서 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지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겐 더욱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씩 조정하면서 시도해 보시고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환경을 찾아보세요. 그때 그 환경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수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는 자기 전에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전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에 못 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자리 루틴을 만들어주는데요. 예를 들면 책을 읽고 잠옷을 입고 양치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잠을 잘 자도록 돕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도 이런 루틴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을 반복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수면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앞서 기상 시간을 유지하면서 수면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잠들기 직전에도 우리의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침 루틴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선 잠에 들기 어려운 분이라면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로 85세인 김옥순 할머니의 취침 루틴이 있는데요. 이분 역시 잠에 들지 못하여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불 꺼지면 바로 잠들었는데 나이 먹으니 그것도 쉽지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몇 해 전부터 자신만의 취침 전 루틴을 만들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잠들기 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루틴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지키다 보니 요즘은 밤에 깨는 일도 줄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면서 고통을 받으시고 제 루틴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으셨어요. 먼저 저는 잠들기 앞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하지요. 저녁 8시쯤 되면 욕실로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땀도 식히고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립니다. 그런데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몸이 흥분돼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적당히 따뜻한 물이 체온을 약간 올렸다가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많은 연구에서도 이런 체온 변화가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드러운 잠옷으로 갈아입는데요. 샤워 후엔 오래된 면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때 헐렁하고 부드러운 잠옷이 저에게 정말 잘 맞았어요. 저는 몸이 답답하면 마음도 불편하게 여겨졌거든요. 피부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우면 잠들기 쉬워진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요가를 합니다. 잠옷을 입고 거실 벽에 다리를 대서 올리고 누워봅니다. 10분만 있어도 다리 붓기가 쫙 빠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이 자세가 정맥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이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지요. 가끔은 손목 돌리기나 목 스트레칭도 같이 해줍니다. 이때 너무 긴 시간을 하지는 않고 20분 내외로 하는 것이 적당했던 것 같네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의 여유도 빼놓을 수 없지요. 스트레칭 끝나면 루이보스나 캐모마일 차를 마십니다. 카페인 없는 차는 위에도 부담 없고 향도 은은해서 좋지요. 특히 캐모마일은 신경을 안정시켜서 수면 질을 높여준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하는 몇 가지의 활동이 있는데 그때그때 약간씩은 다르지만 모두 심신에 안정을 주는 것인데요.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지요. 예전에는 판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자연의 물소리, 새소리 이런 게 더 좋게 느껴집니다. 계속 듣다 보면 뇌파가 안정되면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연구에서도 자연의 소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인다고 하니
괜히 좋은 것이 아니지요. 가끔은 책 한 장 넘기기도 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엔 책을 조금 읽는 것인데요. 이때 너무 재미있는 건 안 됩니다. 흥분돼서 더 보고 싶고 이렇게 되면 잠이 달아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고 수면 시간은 늦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신 에세이나 시집처럼 잔잔한 걸 고르면 좋은데요. 읽다 보면 눈도 금방 무거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또 매일 가볍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일기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좋았던 일 3가지를 적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수면을 취하는 좋은 방법을 알게 됐다. 딸이 전화해 줬다. 산책을 하니 봄 냄새가 나서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것을 적습니다. 적다 보면 이게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특히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잠도 더 깊어진다고 하니 정말 좋은 것이죠. 마지막 잠들기 바로 직전에는 심호흡과 간단한 명상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불 끄고 누워서 눈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인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지요. 무엇보다 심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몸이 잠들 준비를 하게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져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심호흡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꾸준함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처음 한다면 어색할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도 몸이 자연스럽게 이 신호를 인식하고 졸음이 옵니다. 수면 루틴 덕분에 밤마다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잠들기 직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노후에도 깊고 행복한 수면을 취하는 방법들을 알아가셨다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수면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